증시에 대한 날카롭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투자의 시선을 환기시켜봅니다. 미국 증시의 처음부터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장희성의 마켓 A2G 시작합니다.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날이 날인 만큼 FOMC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은 하고 계세요, 컨센서스. 뭐 6월에는 한번 쉬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최근에 뭐 글로벌 그 다른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또 인상하는 경우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어서 이 하반기가 좀 녹록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이번 달에는 동결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 동결 확률이 페드와치 툴에서 보면 70에서 78%로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뭐 여러 연준 위원들이 일단 뭐 7월에 올리더라도 6월은 동결하겠다라는 그런 많은 코멘트들이 있었고 또 최근 뭐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이제 그런 기사를 보면 일단 뭐 6월은 동결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6월은 동결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7월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시장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제 7월에 지금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확률이 30% 미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낮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7월에 올리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올려서 이제 동결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70%가 넘는 확률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제가 뭐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는 뭐 시장의 예상은 연내 3번의 금리 인하였는데 오히려 한 번 올리고 그러면은 연내 한 번 내려서 연말에 지금 정도 수준의 금리를 보는 거를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연준 위원들이 뭐 포우즈다 스킵이다 이런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좀 다르거든요. 이제 포우즈는 일단 한번 멈추고 계속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킵은 우리가 원래 계속 올리는 중에 있는데 한 번 쉴 거야. 그래서 자꾸 좀 매파적인 분들은 자꾸 스킵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인상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이게 스탑앤고라고 하죠. 멈춘 줄 알았는데 금리를 또 올린다. 호주가 그랬고요. 또 캐나다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장은 다시 7월에 금리 인상 확률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게 이제 어쨌든 이번 주 이제 우리는 목요일 새벽 2시쯤에 이제 FOMC 성명서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요번에 36912 FOMC는 또 중요한 게 점도표를 찍잖아요. 점도표상이 바로 보여주겠죠. 그들의 의도를. 그게 이제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그 점도표가요. 이게 보면 지난번 3월 달에 찍은 점도표를 보면 재밌는 게 이게 그 중간값은 이제 5.0에서 5.25 사이였습니다. 그게 이제 18분 중에 이제 11분이 그 이제 10분이 거기를 찍었고 한 분은 그 밑에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분들은 그 위에를 찍었겠네요. 이미 18분 중에 7분은 그 이상을 찍었어요. 3월에도. 그러면은 이번에 점도표를 봐야겠죠. 되게 재밌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이제 그 5.0에서 5.25 이상을 찍었던 7분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시피 랩하겠죠. 계속 거기 찍겠죠. 여전히 그 위에 찍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1분들 그 이제 동결 내지 그보다 밑에 찍었던 한 분까지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제 이탈표라고 봐야겠네요. 우리가 동결을 바란다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점도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5.25%가 금리 상단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나오는 점도표에 따르면 지금은 금리의 고점이 맞습니다. 더 이상 올리면 안 되는 수준인데 근데 또 그 3개월 사이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상황들이 또 변화가 있었고 다른 나라들에서 금리를 또 올려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이번 달에 나올 점도표에서는 상단이 5.25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걱정을 좀 하기 시작한 건데요. 계속해서 이 뭐 다른 나라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나라들의 영향을 좀 받을까요? 좀 다르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렇죠. 이게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부담은 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뭐 이제 시장의 예상은 한국은 이미 절대 금리 인상 다시는 더는 못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호주를 봐라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하셨었고 캐나다까지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은행 금통위원들도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전원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담은 덜하는 겁니다. 이제 스탑앤고를 하는 거에 부담은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캐나다 그 중앙은행 성명서에도 있거든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 미국도 만약에 이게 이제 원래 우리는 이런 생각이죠. 올릴 거면은 바로 올리고 끝냈어야지. 왜 멈추고 또 올린다 그러느냐. 그거에 대한 부담은
적어질 건데요. 그러나 이게 그럼 호주랑 캐나다가 어떤 요인으로 멈춘 줄 알았으나 또 올렸는지를 보면 또 미국하고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일단 그러면 호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네. 호주랑 캐나다 그냥 제가 듣기로는 그쪽은 이제 물가가 다시 내려가다가 살짝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호주가 금리 인상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호주는 분명히 물가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게 4월에 호주의 CPI가 6.8% 상승이 나왔거든요. 예. 3월이 6.3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호주의 기준금리가 얼마냐? 이제 이번에 올려서 4.1%거든요. 네네. 호주는 3월에 동결을 했는데 이제 4월에 동결을 했는데요. 네. 5월, 6월 지금 연달아 인상을 한 거예요. 4.1%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기준금리가 CPI보다 좀 높은 게 네. 물가를 잡는데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보죠. 또 아직도 물가가 너무 높은 거죠. 물가가 튀어도 너무 튄 거고요. 2%나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던 물가가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호주는 분명하게 물가가 다시 좀 상당히 높게 나오는 부분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미국이랑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호주는 지금 현재 물가가 6%대 그리고 기준금리가 4%대면 이 갭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미국은 이미 물가가 4%대까지 내려왔고 금리는 5%대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형태긴 하거든요. 근데 뭐 호주는 그렇다 치고 캐나다 상황은 또 왜 그렇게 됐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이제 좀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캐나다가 재밌는 게요. 예. 호주는 한 번 동결하고 두 번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번에도 뭐 역시 호주도 서프라이즈이긴 했습니다만 네. 재무장관이 뭐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보였고요. 근데 캐나다는 두 번 동결을 했습니다. 3월, 4월 동결을 두 번 했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이제 6월에 깜짝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예. 물론 그 캐나다의 CPI도 전월 이제 3월에 4.3에서 4.4로 0.1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 올린 캐나다의 기준금리는 4.75예요. 그러면 4.5에서 더 올릴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그러네요. 네.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의 성명서를 보면 예. 물가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캐나다의 좀 키포인트는 네. 좀 강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캐나다의 1분기 CPI가 이제 플러스 3.1%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본인들의 그런 뭐 소비 시장, 고용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써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는 어쨌든 미국 경제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그렇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언급도 했었는데 미국도 소비랑 고용이 너무 강하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또 이게 어쨌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그런 사건은 SBB 사태, 은행 사태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은행 사태가 그런 이제 금융 환경 자체가 그 이전으로 좀 돌아갔다라는 걸 보면서 미국 경기도 좋고 우리도 경기도 좋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앙은행들은 네. 물가를 빨리 잡고 싶죠. 그렇겠죠? 잡고 싶지만 네. 또 빨리 잡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빨리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이 빨리 올리면 좋은데 우려사항은 경기죠. 네. 경기를 망가뜨릴까 봐.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려가 사라지는 순간 캐나다 중앙은행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 올려도 되겠구나. 한 번 더 올려서 이왕이면 빨리 잡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4.5에서도 잡을 수 있었지만 예. 이왕이면 4.75로 올려서 빨리 잡으면 더 좋지 아니한가. 근데 그럼 또 부담이 좀 누적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을 경기를 보고 판단해 보니 생각보다 괜찮다. 버틸 수 있겠구나. 우리 경기가 4.75를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으로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호주는 확실히 좀 뭐 물가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캐나다는 상황이 좀 다르네요.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상황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물가랑 경기를 보면 되겠죠. 예. 일단 물가는요. 오늘 밤에 딱 확인을 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예. 있죠. 네, 일단 5월의 CPI가 오늘 이제 밤 9시 반에 나오게 됩니다. 뭐 예상치로는 4%대 초반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지금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이제 4.1%고 예. 그다음에 이 보면은 클리브랜드 연은에서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해서 그런 전망치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보면 이게 CPI만 보면은 이제 오늘 발표되는 거는 이제 예상이 4.13. 네. 더 재밌는 거는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그쵸. 6월 달이죠. 예. 7월에 발표될 거는 3.27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숫자가 3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드디어 3을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에너지 가격의 차이가 아. 작년과 올해의 차이가 가장 극심한 게 5, 6, 7월이에요.
그렇군요. 마이너스 40%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아, 유가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유가는 오늘 또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경기 부분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사우디가 자발적 감산 100만 배럴 더 한다 그랬는데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경기도- 경기 우려도. 그럼요. 예. 경기도나 우려잖아요. 예. 그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차 강조하지만 예. 경기에 가장 민감한 조직은 오펙이다. 자기들 숙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경기가 나빠지면 유가는 조금 빠지지 않고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 뭐 우리가 그래서 마이너스 유가도 봤었고 네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그 2000년대 후반에 보면은 이제 2010년대 초반이네요. 30불 유가, 20달러 유가를 봤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6월엔 3%대까지 CPI를 보겠으나 아까 그 이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자료를 보면 네. 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자료 혹시 한번 더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네네. 코어 CPI, 근원 CPI를 보자고요. 우리는 근원을 어. 보잖아요. 보면 5.34, 5.12. 아니 그냥 CPI랑 차이가 너무 심해지는데. 너무 심하죠. 예. 왜냐면 에너지를 뺐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러면 어쨌든 또 연준이 보는 거는 코어 PC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역전이 예. 4.71, 4.45인데 자, 이 얘기는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고 예. 주거비가 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렇다면 이거는 둘 다 논리가 맞는 거예요. 예. 3% CPI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되는 건데 네네. 여전히 5%대 코어 CPI를 본다는 얘기는요. 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논리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연준이 의원도 굉장히 골치 아프겠는데요. 굉장히 골치 아프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헤드라인도 헤드라인이지만 코어 CPI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에서 오늘 밤에 약간의 더 낮은 변화가 하방 있으면. 서프라이즈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연준 위원들이 오늘 발표되는 이 소비자 물가를 보고 나서 예. 그다음 뭐 금리 결정과 점도표를 찍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주거비가 빠져야 돼 일단 딴 거보다. 뭐 주거비가 서서히 좀 빠진다고는 하던데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된 거죠. 둔화는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제 월간 상승률의 둔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급격하게 그런 올랐다가 이미 실제적인 임대료는 빠지기 시작한 게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물가에서도 좀 뒤늦게 한 1년 정도 후행을 하는 게 나타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본다면 어쨌든 이들이 스킵을 하던 포즈를 하던 우리가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다시 올릴 때까지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떨어지는 걸 봐준다면 분명히 좀 그런 호주랑은 다른 상황일 것이다. 물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6월 CPI가 오늘 밤에 5월 CPI죠. 5월 CPI가 발표가 될 거고요. 연준이 이제 FOMC 금리 결정을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5월 CPI까지는 그 금리 결정의 기준에 포함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뭐 참고 자료 정도만 활용을 하겠죠. 근데 보셨던 것처럼 CPI는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3자까지 보게 된다면 연준이 목표하는 2자까지 정말 한 걸음 정도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코어 PC, 코어 CPI, 그러니까 유가는 안 보겠다는 거죠. 유가만 빼고 본다면 아직까지 여전히 물가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6월에 동결을 본다고 하더라도 7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시선들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뭐 간단하게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일단 지점장님의 의견도 좀 궁금하고요. 7월에 정말 인상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나리오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략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7월까지는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는 분위기로 몰고 갈 겁니다. 네. 분위기는 계속 가져갈 것이다. 하지만 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 아직도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뭐 매파적 동결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 예. 왜냐면 저는 올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 은행의 긴축 효과라는 거는 이게 뱅크런은 한 번에 빠지지만 그런 대출 긴축 효과는 만기가 올 때마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분명히 관찰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겠죠. 그런 얘기를 또 불과 얼마 전에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기사로 썼기 때문에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하지만 인상 가능성까지 놓고 본다면 약간 장기채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내 빠른 금리나 기대감이 좀 사라진 건 맞기 때문에 좀 조금은 여유 있게 보실 필요는 있겠으나 예. 또 내년으로 보면요, 뭐 웬만한 그런 FOMC 때마다 계속 금리 인하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내년 말 정도를 타겟으로 장기채를 투자하는 거는 여전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그러네요. 있고요. 예.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요. 네.
지금 투자의 중심은 AI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즉 금리를 7월에 올리건 안 올리건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적이 확인이 됐고 예, 예. 이게 여러 그런 매크로 이슈와 상관없이 성장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네요. 금리를 올린다고 쳐볼게요. 네네. 이들이 자금 조달이 필요한 회사들인가요? 빅테크들이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다만 금리를 올릴 정도로 만약에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면 침체가 안 온다면 지금 분위기처럼 확산돼서 오를 겁니다. 다른 데까지 온기가 퍼지면서 오를 거고요. 그럼 같이 오를 수 있겠구나 정도로 보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다면요. 그러네요. 그게 아니라면 경기가 정말로 둔화되고 식어간다면 그런 AI 빅테크들의 쏠림이 다시 이어질 수 있기 계속 때문에 이어질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AI 관련 투자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간밤에도 AI 관련주, 성장주들의 강세가 좀 시연이 됐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좀 불안한 요소 하나만 꼽자면 경기고 수요 둔화 우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계속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를 좀 억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와 증명을 이제 우리가 FOMC를 통해서 특히 7월 FOMC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7월에 금리를 올릴지 동결을 계속 이어갈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점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금리를 다시 한번 인상할 배경은 크게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6월 FOMC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 위원들의 의도와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FOMC 지나고 나서도 한번 점도표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장희성 지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